안녕하세요. 장동건 메리스탁의 박시장입니다. 5월 16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753.00포인트 0.83%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외국인이 4260억 순매수, 기관은 5931억 순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또한 870.37포인트 0.95%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281억 순매수, 기관이 740억 순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상세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반도체와 밸류업 관련 종목들이 동방 상승하면서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22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둔 기대감이 반도체 종목의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5.00포인트 1.76%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시장 예상치 하에 따르면서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마시장 반도체 역시 그 종목들의 일부 움직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CPI 둔화, 소비자 물가지수 둔화 속에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또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하면서 SK하이닉스가 역사상 신고가, 한미반도체, DIT, 옵킨스전자, DI,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등 일부 반도체 종목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어, 오늘 아침에 마감한 어제 이제 밤에 우리나라 시간 어제 밤이었었죠. 4월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이 이제 발표했는데 CPI가 전월 대비 3.4% 상승했고 전월이 이제 3.5%였는데 3.5%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로 올해 들어서 처음 상승세가 둔화되고 시장 예상치에 부합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전월 대비 0.3% 상승해서 시장 예상치를 소폭 밑들었는데 또 변동성이 큰 음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전월 대비 0.3%, 전년동월 대비 3.6% 상승해서 직전월 대비 모두 완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재차 커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88%로 상승 마감했고, 뭐 인텔 0.71, 또 AMD 4.25, 엔비디아 3.58, 마이크론은 2.40%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 마감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일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주요 화장품 업체 1분기 호실적과 또 화장품 업황 개선 기대감에 한국화장품 제조 상한가, 한국화장품 상한가, 한국화장품 장동대 유튜브 라이브 직장인 관심주로 말씀드린 종목이었었죠. 코리아나 휴에멘시, 이치한불 등 또 화장품 관련 종목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0.57%, 영업이익은 97.94%, 순이익은 63.21%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또 이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수출국 다변화로 인해서 화장품 업황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화장품 일부 관련 종목들도 훈풍이 있었습니다. 2차전지, 전기차, 비철금속 관련 종목들 일부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미국이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의 관세 인상 소식 속에 반사유 기대감 소식에 DIT,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테이프엑스, LNF, 삼진 L&D, 성호전자, 삼양 등 2차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또한 서원, 대창, 아산마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일부 종목들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역법 슈퍼무역 301조에 따라서 관세 인상을 지시를 했습니다. 관세 인상에 대한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 약 24조 6,510억 원 규모로 전해지고 있는데 특히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는 25%에서 100%로 연내에 실행,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도 7.5%에서 25%로 연내에 시행, 리튬이온 비전기차 배터리도 7.5%에서 25%, 이건 내년에 이제 시행하고요. 배터리 부품은 7.5%에서 25% 올해 시행. 각각 이렇게 관세를 올렸습니다. 또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과 연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에는 25% 올라가고 다른 또 핵심 광물은 올해 0%에서 또 25%로 크게 오는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연내 특정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에서 7.5%에서 25%로 인상하고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25%에서 50%로 올해 일괄적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 상무부는 15일 홈페이지에서 올린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엄정한 교섭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해서 국내 정치적 이유로 경제 무역 문제를 정치화 도구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제멋대로 고집하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중국 상무부에서는 비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선 전력설비 관련 종목들의 오늘 일부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K전력기기 3사가 수주잔고가 13조 돌파 소식에 대한전선, LS 신고가, 선암, 제일일렉트릭, LS일렉트릭 신고가, 제일일렉트릭 신고가를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대한전선 또한 대한전선, LS는 장동 대비 유튜브 라이브 우리 관심주로 말씀드린 종목이었습니다. 또 LS와 LS일렉트릭은 이 8월 달에 MSCI 지수 편입 기대감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인공지능 AR발 글로벌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호황기를 맞은 국내 전력기기 업계가 향후 3년치 이상의 두둑한 일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등 국내 전력기기 3사의 올해 4분의 1분기 말 기준 수주잔고가 13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7%, 전년 동기는 이제 10조 1천억 원이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34.7%가 성장이 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력시장 강세 사이클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글로벌 전력망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 2,350억 달러, 2030년 5,320억 달러, 2050년 6,360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한편 지난 13일 날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최고 에너지 규제 기관인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 FERC가 송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13년 만에 대규모 개편을 당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AI 열풍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미국 내 전력망에 대한 신뢰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고 또 규제위가 이번 결정에 따라 미국 내 전력망 운영자, 송전 사업자들에게 20년 후 예상되는 전력 생산 방식의 변화를 예측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송전선 건설 및 업그레이드, 비용 할당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이점을 고려해 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태양광, 풍력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MS사가 공급사들에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 참여 요구하는 소식이 나오면서 온실가스, 태양광, 풍력 관련 종목들이 일부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린케미칼, 캠트록스, 에코와이, 온실가스, SK이터닉스, CN플러스, KPF, LS일렉트릭, DIT, 비코, 두산퓨어셀, 태양광, 풍력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수소차 관련까지도 두산퓨어셀 수소차 관련까지도 미코, 두산퓨어셀은 수소차 관련주기도 합니다.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MS사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요 공급업체의 무탄소 전력 활용을 강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MS의 탄소 배출이 2020년 이후 30% 가까이 폭증했기 때문인데요. 15일 멜라닌 다카카와 MS 최고 지속 가능한 책임자는 상품과 서비스를 대규모로 납품하는 공급업체에 2030년까지 100%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도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서 수소 분야 연구개발 R&D 예산을 작년에 28억에서 올해 478억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아울러 수소 분야 하반기 신규 연구개발 R&D와 지원과제 8개 과제 총 234억 원짜리 올 말에 공고하고 평가 절차를 거쳐 8월 중에 수행기간들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 대중 제재 가시화 및 금리 인하 기대감 소식에 제약 바이오 일부 종목들의 또 상승이 있었습니다. 바이넥스, 알테오젠,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 신라젠, 유한양행, SK바이오팜 등
제약주, 바이오시밀러, 유전자 치료제 분석 이런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일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 금지를 골자로 있는 바이오 보안 법안이 미국 상임위원회에 이어서 하원 상임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우려 바이오 기업으로 중국 바이오 기업인 베이징 유전체 연구소의 BGI의 자회사 MGI 및 컴플리트 지노믹스, 우시 앱탭, 우시 바이오로직스 등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국내 바이오 관련주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도 이제 제약바이오주의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월 미용 의료기기 수출액 호조 소식에 미용기기, 의료기기,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이 일부 종목이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클래시스, 제이스 메디칼, 비올, 하이로닉, 현대바이오랜드, TNL 등 미용기기, 의료기기, 치아, 임플란트 일부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미용 의료기기 업종의 성수기가 2분기에 접어들면서 4월 국가별 수출액이 이제 미국, 일본, 태국, 대만 에서 이제 높은 성장세를 달성했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1분기 소모품 매출 비중이 52.7%를 달성한 클래시스 소재의 서울시 강남구 수출액이 10.900만 달러로 3월에 이어서 1000만 이상의 수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임플란트 또한 중국 수출액이 80.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9% 상승했고 또 중국 VBP 정책이 개시되었던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치과 영상장비 미국 수출액이 6,800만 달러로 작년 대비 12.6% 상승했고요. 북미 지역에서의 유의미한 수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내 유통사 두 곳을 통해 수출 중인 바텍의 소재지 또한 1.7% 이렇게 수출액이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또 주요 기업들 1분기 실적 호조 소식에 수상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CJ 시푸드, 사조 시푸드, 사조 대림, 동원수산 등 수상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CJ 시푸드, 사조 시푸드, 사조 대림, 동원수산 등 주요 수상 관련 기업들이 1분기 후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1분기 실적 호조와 주주환원 기대감에 손해보험 관련 종목도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 관련 종목들도 상승했습니다. 손해보험 경우 대부분 작년 4분기 중에 IBNR 제도 변경을 이익잉여금 그리고 CSM 등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올해 1분기 중 세칙 개정 관련 추가 영향이 발생하며 대금 온오프 이익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DB선보의 경우에도 제도 변경으로 약 1,000억 원의 손실 계약 비용이 환입이 발생했고 현대해상도 약 2,700억 원의 손실 계약 비용이 환입됨에 따라서 이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또 삼성화재가 실적 발표 자료를 통해서 주주 환원 정책 등이 포함된 중장기 자본 정책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인 검토안을 공개했고 DB손해보험 등도 향후 올해 2분기 이후 목표 KICS 비율 등 자본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이 보험사들의 자본 정책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준의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에 비트코인 가격 반등에 가상화폐 드럼 일부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FSN, 우리기술투자, T사이언티픽, 메커스, 이지트 등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당대표 출마 기대감 지속 속에 정치 인맥 관련주로서 금일, 노을, 첼시스, 태양금속, DD시아로, 오파스넷 등 정치 인맥 한동훈 관련 종목들이 또 상승했습니다.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물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만간 다시 당권을 도전할 것이라는 전당대회 등판론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친한계 핵심으로 불리는 장동혁 의원 또한 16일날 오늘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소에서 한 전 위원장의 전대 출마설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정치는 민심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고 민심이 부를 때 거부할 수 없는 게 정치 아니겠냐고 언급하면서 민심의 변화가 있냐라는 진행자 질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고 지금도 민심은 변하는 중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훈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훈 FG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